심리적 압박과 우울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심리 치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삶의 에너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방법이 뭘까요? 희망의 심리학이라고 불리는 로고테라피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한국로고테라피연구소 김미라 아니스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앞서 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장님의 스승이신 네. 폴 엉거 박사님의 실제 경험담이라고 네. 들었는데요. 네. 폴 엉거 박사님이 이렇게 로고테라피를 연구하게 된 사연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폴 엉거 교수님 제가 이제 상담 심리학 대학원에서 네. 공부를 할 때 첫 수업 시간인 정신명리학 수업 시간에 들어오셨어요. 네. 들어오셔서 이제 로고세라피를 소개하시면서 본인이 왜 로고세라피를 공부하게 됐는지 설명하셨는데 그 사연이 바로 이제 내과 전문의를 이제 하고 계실 때 젊은 청년 한 명이 자살 시도를 해서 거의 뭐 희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왔나 봐요. 이제 사람들이 다 살릴 수 없다 포기를 했는데 교수님 그래도 의사하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하셨는데 기적처럼 그 청년이 살아났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 청년이 입원해 있는 방에 이제 입원실을 가면서 그래도 자살 시도했지만 살아났으니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 선생님 고맙다고 막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이제 막 네. 부풀어서 들어가셨는데 딱 들어가서 그 청년을 만났더니 눈도 안 뜨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괜찮냐고 물으니까 눈을 딱 뜨더니 심하게 뜨더니 나 왜 살려놨냐고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살아야 되느냐고. 네. 이제 그 말을 듣고 교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냥 별 말을 못 하고 나오셨대요. 그 청년은 이제 내과적으로 뭐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퇴원을 했는데요. 그날로 바로 나가서 그날 저녁으로 바로 다시 더 강력한 방법으로 자살 시도를 해서 들어온 거죠. 응급실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또 그렇죠. 자살 시도해서 그렇죠. 결국은 생을 그렇죠. 마감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은 너무 충격을 받으신 네. 게 나한테 물었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질문을 했는데 내가 그때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희망을 줬어야 그렇죠. 되는데 답을 그걸 못 줬다.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공부한 의학으로 사람을 이게 살릴 줄 알았더니 살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네. 내과에서는 안 되겠다. 정신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 쪽으로 가서 공부를 하셨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정신과가 정신 분석에 대한 것들로 많이 이제 중심을 네. 이루고 있으니까 이 정신 분석에서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제 그때 만난 분이 로고세라피를 창시하신 빅터 프랭클 박사셨고 네. 이제 그분을 만나서 그 해답을 찾게 되신 계기가 로고세라피를 공부하게 되신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고요. 저도 그 말씀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로고세라피에 참 매료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공부하시다가 아예 로고테라피 전공으로 이제 네. 다시 길을 이제 시작하시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천천히 알아보겠지만 네. 로고테라피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말 자체도 어렵잖아요. 네, 로고세라피 말 자체가 참 어렵죠. 네. 근데 로고라는 뜻은 원래 이제 뭐 말씀, 지혜라는 뜻도 있는데 심리 치료에서는 의미라는 뜻을 갖고 네. 있고요. 원래 그 그리스 말에 로고스 맞죠. 우리가 말씀 네. 이렇게 그거는 아마 신자분들도 성서 공부하는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로고스. 세라피는 뭐 치료다. 그래서 이제 네. 한국말로 의미 치료, 의미 요법 하는데 저는 그냥 로고세라피라고 부릅니다. 네.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런데요. 다른 심리 치료하고 좀 다르게 인간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존재로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네. 있는데 영이라는 말이 뭐 꼭 종교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종파에 상관없이 종교에 상관없이 인간이 아프자고 상처받지 않은 존재라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미를 찾는 걸 통해서 인간이 좀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로고세라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빅터 프랭클하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네. 책으로 알려진 네, 분이시잖아요. 어떤 분이셨는지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네. 이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유대인이세요. 네. 그러셔서 그 나치가 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수용소에 데려가서 네. 가스에서 많이 이렇게 네. 돌아가셨잖아요. 이분도 이제 수용소에 들어가셨고, 뭐 부모님, 또 형, 뭐 아내까지 전부 다 돌아가셨죠. 원래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빈 대학에 정신과 의사셨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셔서 그 생존에 나오셨죠. 3년 반 동안 그 수용소에 계시면서 4군데 아주 가스실 있는데도 네.
있으셨고 그랬는데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시면서 아 인간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 확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용소에서 누군가는 돼지였고 누군가는 성자였다. 네. 네. 그 정신분석의 프로이드 박사는 인간을 다 굶겨놓으면 다 똑같이 동물처럼 된다 그랬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누구는 정말 돼지처럼 행동하는데 누구는 정말 성자처럼 목숨까지 내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생각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가 맞구나. 또 의미라는 게 어떻게 인간을 살리는가 그런 것들 이제 확인하고 나오시면서 더 열심히 로고세라피를 사람들에게 전달하신 것 같아요. 네. 비엔나에 아까 그 정신과 의사였다고 했는데 네. 빅터 프랑클 박사 말고도 그 비엔나 그 오스트리아에 네. 유명한 또 심리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네. 3대 심리학이 있다 그렇죠. 이런 네, 네, 이야기도 네. 있는데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비엔나 3대 심리학파라고 해서 정신분석, 프로이드 박사의 정신분석, 네. 에들러 박사의 개인심리학, 빅터 프랭클 박사의 로고세라피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그 심리학이 다 비엔나에서 네, 네.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제가 비엔나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비엔나 이렇게 심리학이 이렇게 잘 발달했냐 그랬더니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도 우울하고 예. 뭔가 좀 심리적으로 좀 네, 문제가 정말. 있는 그런 환경이다. 예, 그렇죠. 아, 재밌네요. 예, 그런데 이제 프랭클 박사께서는 아 그럼 로고세라피를 어떻게 좀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일단 로고세라피가 뭔지를 좀 이해하고 심리학파가 뭔지 이해하려면 심리학이 뭐 하는 학문인지를 좀 이해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심리학이 뭐냐고 요즘에 우리는 한국에서 참 심리학 많이들 공부하시는데 그렇죠. 뭐냐고 여쭤보면 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빅터 프랭클 박사 한마디로 정의하셨거든요. 심리학은 동기 이론이다. 동기. 동기 이론이다. 아, 그러니까 동기를 영어로 모티베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모티브가 원래 뜻이 움직이다라는 뜻을 갖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이 알고 싶은 거는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그렇죠. 네.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모든 심리학이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가 이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3대 심리학파를 보면 정신분석의 프로이드 박사는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를 쾌락을 추구하는 동기가 인간을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을 그렇죠. 하셨고요. 네. 또 에들러 박사, 개인 심리학을 창시하신 에들러 박사는 무슨 쾌락의 동기가 인간을 움직이냐? 인간은 우월성을 추구하는 존재다.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힘과 권력과 우월성이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3대 심리학파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물론 뭐 쾌락의 동기라든지 우월성의 동기가 인간을 설명할 부분이 있지만 인간을 설명하는 1차적인 동기가 있다. 그거는 바로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일차적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우리가 사실 어떤 일이 의미 있으면 쾌락도 권력도 힘도 포기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네. 힘들어도 하고. 맞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올 수 있는 존재이기 네. 때문에 의미라는 게 어떤 동기보다 가장 인간을 움직이는 그렇죠. 첫 번째 동기라고 설명을 하셨죠. 그게 네. 굉장히 큰 3대 심리학과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빅터 프랭클 그 박사가 이제 이야기할 때 네. 사람들 안에는 아프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네. 않고 병질도 않은 영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네, 표현을 썼어요. 네. 근데 그 영이라는 표현은 사실 종교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 어떤 의미에서 이 영이라는 그 단어를 썼을까요? 그 사실 영이라는 표현이 너무 종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네. 이게 로고세라피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데 네.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다른 심리학파들이 사실은 인간을 몸과 마음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거든요. 그렇죠. 이 차원의 존재로 바라보는데 로고세라피에서는 인간은 몸과 마음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설명을 해요. 네.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있는 게 2차원으로 볼 거냐 3차원으로 볼 거냐. 네. 일단 영적인 존재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몸과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근데 영은 갖고 있다고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과 존재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갖고 있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이 뭘까요? 갖고 있으니까. 잃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갖고 있으니까 잃어버릴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갖고 있지 않는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병들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이 물론 영적인 존재로서 아프지 않고 상처받지 않은 존재인데 우리가 아픈 거는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마음이 아픈 거지 영이 아프지 않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이 아프지 않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이제 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프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인가. 저는 느낌이 오는데 예. 이게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더 어렵게 느껴지실 것 그러실 같아요. 수도 있죠. 네. 한 번은 수연님 한 분께서 네. 이 쪽방에서 이렇게 아이들 돌보고 계셨는데요.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문제 행동을 너무 많이 일으키니까
얘가 어릴 때 뭐 언어적, 신체적인, 감정적 학대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건지, 혹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왕따 경험이 참 많대요. 다 트라우마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쪽방에 와서 굉장히 문제 행동을 많이 일으켜서 얘를 여러 가지 상담을 이렇게 연결했는데 하나도 치유가 안 되니까 트라우마 같으니까 좀 와주세요. 해서 간 적이 있거든요. 갔더니 아이가 이제 강제로 끌려왔어요. 가니까 뭐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앉았더니 저를 보자마자 그래요. 선생님 상담 너무 싫거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이 뭐 때문에 싫냐 그러니까 맨날 기분이 어떠냐고 맨날 이런 거 묻는데요. 힘들다고. 그래서 그래도 오늘 좀 만나서 얘기해보자 그랬더니 저한테 또 그래요. 요즘에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한국 초등학교 5학년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를 대하지 말라고. 한국 초등학교 5학년 굉장히 다르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좀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수혜님께서 이제 저를 이제 물을 먹으라고 이렇게 물컵에다 물을 갖고 들어오셨어요. 뭐 좋은 말이 애 입에서 나올 게 없죠. 강제로 끌려왔으니까. 이제 그러던 애가 물컵이 딱 왔는데 물컵을 이제 저 마시라고 선생님께서 갖다 주셨는데 제 쪽이 아니라 그 아이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신 거예요. 이쪽에 놓고 가신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앉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앉았는데. 그랬더니 아이가 입으로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컵이 오니까 제 쪽으로 그 컵을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손길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제 가슴에 너무나 따뜻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따뜻하게 그 물을 마셨어요. 그게 뭘까? 그 아이가 이렇게 밀어주는 손길이 그 아이가 여러 가지 학대를 받으면서 왕따당하면서 뭔가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그 아이는 한 번도 아픈 적도 없고 상처받지 않은 존재인 거죠. 이렇게 밀어줘요. 좀 지나더니 아이가 버떡 일어나더니 선생님 상담 많이 받아서 상담의 그런 용어를 잘 알아요. 선생님 이쯤에서 상담 종료하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얘기하자 그랬더니 시간 낭비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안 받길 거니까 그만두재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누구누구한테 시간 낭비인지 모르는데 선생님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시간 낭비가 아니네요. 그래서 아까 물컵 왔을 때 선생님 쪽을 이렇게 밀어줬는데 너무너무 따뜻했다고. 그래서 이 시간이 시간 낭비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도 이래요. 저는 그런 거 물컵 앞에 있는 거 정말 싫어서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가겠다고 일어났더니 안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마음의 문이 그렇지. 열린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떤 테라피냐고 여쭤봤을 때 네.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이 한 가지의 사례가 네. 어떤 테라피인지 네.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소름도 돋고 좀 네. 뭉클해지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네. 심리치료가 인간을 몸과 마음의 아픈 존재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늘에 있는 구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구름을 뚫고 빛이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건 구름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구름을 뚫고 난 빛 때문에 보잖아요. 근데 인간을 아픈 존재로만 보니까 구름을 보고 네가 아픈 게 왜 그러지? 열등한 게 왜 그래? 그 아픈 것만 계속 그 원인이 뭔지만 계속 파헤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학대를 했어. 그래서 내가 열등해. 그게 지금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인간이 꼭 부모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존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로 바라보면서 인간을 문제와 증상 자체로 바라보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고 분명히 어려움 때문에 문제와 증상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아플 수 있지만 인간은 영적으로 한 번도 아픈 적도 없고 상처받지 않은 존재라는 거기서부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출발하지 않으면 정말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긴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로고세라피가 바로 이제 그렇게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의 모습을 이제 로고 힌트라는 말로 씁니다. 무엇이 있다는 힌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로고세라피는 그 힌트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이냐 하면은 그것도 쉽게 대답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로고테라피에서는 그 의미를 네.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네. 사실은 의미 있는 삶 그럼 되게 거창하게 들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오기로 한 거 의미 때문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 빼고 중간에 있는 거 다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선택은 의미 때문에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 박사가 로고세라피가 실존 철학에 바탕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맞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는 우리의 생활 양식이다. 라이프 스타일이라. 우리는 매 순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 의미 때문에 선택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로고세라피에서의 의미는 각 사람마다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로고스, 의미를 타고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미 존재하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의미는 만드는 게 아니라 발견한다라는 말씀 하시거든요.
발견한다는 건 이미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존재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발견할 거냐? 어렵잖아요. 아까 그 아이가 이렇게 밀어준 거 누구에 대한 배려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작은 모습에서 일상생활에서 그 마치 구름을 뚫고 빛이 강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추듯이 나만의 고유한 의미들이 내 삶에서 그냥 비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고세라피에서는 아까 제가 로고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조각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찾아줘서 내 전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림을 맞추는 거.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타고난 의미대로 인간이 살게 되면 정말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뭐 네. 일이나 사건이나 이런 게 또 다양할 수도 있지만 네. 보편적인 가치들이 분명히 그렇죠. 있고요. 네, 그런 그렇죠. 보편적인 예, 가치를 그렇죠. 예. 내가 추구하고 실현할 때 네. 나는 의미 있는 삶을 네. 산다. 네, 그렇죠. 그 의미가 내 삶을 충만하게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의미 있게 이미 의미 있는 자기 모습 살고 있는데 사실 인식을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로고세라피는 좋은 질문을 통해서 당신이 이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게 도와주는 거죠. 발견할 수 있게 그치.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좀 더 인식할수록 또 힘이 네. 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또 그렇죠. 기쁘게 신나게 그렇죠. 또 그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이게 의미니까 살아요. 그래봤자 사람들이 안 바뀌는데 이미 당신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를 확인시켜 줬을 때 의미 있는 삶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장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웃긴 얘기일 수 있겠지만 함께 얘기하면서 저희도 처음 온도보다 더 뜨겁고 더 행복함을 느껴지는 게 이 한 명 한 명 저희 신부님과 저도 네, 네, 그 네. 의미를 찾아내는 네. 그 기쁨이 네,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소장님 덕분에.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께서도 네. 그 로고테라피를 만나고 네. 그 안에서 분명히 큰 의미를 찾으신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네. 나눠주시죠. 뭐 인류 헤아릴 수가 없죠. 그리고 로고세라피 그 폴 엉거 교수님 통해서 말씀 처음 들었을 때 이게 가슴에 탁 꽂히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한 20년 넘게 그분한테 이제 또 로고세라피를 배우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축복인데요. 많은 순간들 로고세라피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로고세라피에서 의미를 찾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창조적 가치를 통해 의미를 발견한다 이렇게 네. 얘기도 하고 경험적 가치를 통해서 의미를 발견한다고 얘기도 하고 태도적 가치를 통해서 의미를 발견한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이렇게 노래하셨잖아요. 네. 창조적 가치거든요. 창조적 내가 가치. 뭔가 행위를 하는 걸 통해서 음. 의미를 발견하는 세상에 내가 뭘 주는 걸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는 걸 창조적 가치를 통해 의미의 발견이라고 하고 신부님도 저도 지금 뭔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고 네. 그런 걸 창조적 가치를 통해 의미의 발견이라고 얘기하고요. 경험적 가치는 뭐 만남을 통한 의미 발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남은 다양한 종류의 만남이 있죠. 네. 인간과의 만남, 하느님과의 만남, 자연과의 만남, 예술과의 만남. 태도적 가치는 태도를 바꾸는 거죠. 무엇에 대한 태도를 바꿀 거냐. 빅터 프랭클 박사가 삶의 3대 비극을 고통, 죄책감, 죽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바꿀 것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만남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태도를 바꾸는 통해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태도 바꾸는 통해서 의미 발견하는 경우도 많고 또 경험적 가치를 통한 것도 많고 창조적 가치를 통한 것도 많은데 특별히 제가 이제 너무나 기억나는 순간이 경험적 가치를 통한 이 잡초하고 만났거든요, 제가. 잡초. 네. 잡초하고 만났어요. 제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영어 좀 30 넘어서 공부했으니까 뭐 듣거나 알아듣고 못하니까 되게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어쨌든 이게 내 의미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했어요. 졸업할 때쯤 다 됐는데 이제 인턴십을 해야 되는데 네. 인턴십이 한 600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상담 실습을 하는 거죠. 네, 실습을 기관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영어가 세컨 랭귀지 제2외국어니까 저런 영어 실력을 어떻게 액센트도 있고 그런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무 데서도 받아주질 않아서 인턴십 못하면 졸업을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졸업도 못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만둬야지. 이제 그러고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이제 그 돈 시간을 이제 허비했구나 이런 마음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잔디밭 같은데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서 이렇게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잡초 하나가 눈에 탁 들어와요. 근데 그 잡초가 왜 꿈틀꿈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땅을 뚫고 나오는 모습이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나같이 아무도 봐주지 않는 잡초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너는 살면서 지금 이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본 적이 있냐고 딱 묻는 거예요. 야. 근데 이제 가슴을 탁 치면서 그래 열심히는 살았지만 최선이라는 거를 끝내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아무도 봐주지 않는 잡초가 저에게 그렇게 일깨워준 거죠. 일깨워준 거죠. 제 안에 아마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잡초가 일깨워줬어요. 아마 삶이 잡초를 통해서 끝까지 한번 최선이라는 걸 다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로고스 앞에서는 경험적 가치라고 얘기하죠. 아마 그 잡초하고 만나지 못했으면 오늘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로고스 앞에 공부도 못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잡초와의 대화를 통해서 무사히 그래도 인턴십도 무사히, 하시고 맞습니다. 무사히. 네, 공부를 다 마치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로고테라피 공부를 얼마나 하시고 언제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로고스라피 공부는 이제 1998년도에 폴 엉거 교수님 수업 시간에 만난 그 이후니까요. 네. 지금 벌써 25년만 넘었고요.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거는 네. 좀 사연이 있는데 이제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제 네. 공부하면서 이제 다 마치고 한인들 중에 힘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밴쿠버에 상담소도 만들었고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14년에 안심년 때문에 네. 한국으로 나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좀 있고 싶어서 네네. 나와서 자그마한 섬에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다들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물론 그 전에 한 번씩 한국 나서 강의하곤 했지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해달라고. 근데 제가 이제 트라우마 치료를 눈으로 하는 치료도 하고 있고 또 로고세라피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있고 그때 당시 2014년에 한국에 너무 큰 사건들이 세월호 많았잖아요. 참사가 네.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사실 고통 중에 결국은 우리가 이 고통을 우리가 왜 경험하냐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으니까 네.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게 기존의 심리치료가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로고세라피 강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많이 다니게 됐는데 하루는 전철을 타고 서울에서 강의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어쨌든 상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 표정을 관찰하잖아요. 이렇게 전철 안에 이제 앉아 있는 분들의 표정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다들 핸드폰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제 눈에는 너무나 이렇게 지쳐 있는 모습으로 다 네. 보였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너무 찡한 거예요. 그날 네. 내가 캐나다에서 공부한 걸 뭐 백사장에 모래알 만큼밖에 도움이 조금밖에 안 되더라도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그러고는 2015년에 캐나다로 돌아갔는데 계속 한국에 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이제 가족들은 전부 다 캐나다로 이주했거든요. 네. 그런데 와야 되겠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오게 됐고요. 와서 이제 로고세라피 연구소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됐으니까 네. 지금 한국 온 지 벌써 8년이나 8년. 됐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로고테라피도 이제 네. 상담하고 어떤 네. 치료하는 네, 네. 거잖아요. 네. 실제로 개인적인 상담도 많이 하시나요? 네, 네,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오셔서 네. 뭐 얼마 정도 많은 분들을 만나시는지 네, 그리고 네. 캐나다에서 좀 네. 와의 그 상황을 비교할 때 한국에서는 네. 어떤 내용의 상담이 많은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네.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뭐 사람이 다 같으니까 네. 상담 내용이 뭐 다르다 이렇게는 말하기는 어렵고 제가 그동안 얼마의 많은 분들 상담했는지 제가 세어질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관찰을 좀 그동안 8년 동안 있으면서 해보니까 네. 특별히 이 선진국에서 이게 우리나라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그 빅터 프랭글 박사가 한 1950년대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사회가 더 풍요로워지면 더 사람들이 공허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 모든 물질적인 풍요가 인간으로 하여금 더 허무하게 만드는 상황이 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그런 현상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만나는 친구들이 다양한 내담자분들이 다양한 연령층인데 고등학생부터 네. 뭐 더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요즘에 굉장히 놀라는 거는 이 의미 때문에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만났는데 되게 우울해서 왔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데리고 오셨는데 네. 첫 마디가 그래요.
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선생님. 더 나가서 왜 살아야 되나요? 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제가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제가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러나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잘 왔다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오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뭐 불안이나 특히 고황장애로 힘든 분들이 네. 참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시는데 저는 그 밑바닥에 결국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안고 오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너무 네.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참 네. 많잖아요. 네, 그런 일을 겪으면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삶의 의지를 붙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좀 그렇죠. 해주실 이야기가 있는지. 로고세라피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정이 뭐냐면 전 가정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의미가 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고 하는 무조건적인 삶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정말 인간으로서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 중에 오시는데 사실은 이제 빅터 프랭클 박사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왜 절망하는가? 네. 사실은 절망감이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그래서 절망하기 때문에 목숨을 끊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럼 인간이 왜 절망하지? 저도 그랬고 고통 때문에 절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이 고통만 사라지면 난 괜찮을 것 같아. 또 어떻게 보면 삶이 고통의 연속인데 이 고통 사라지면 잠깐 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또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통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고통의 이유와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통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고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피할 수 있는 고통도 있어요. 네. 불필요한 고통, 자학적인 고통, 욕심과 기대 때문에 만드는 고통이 있는데 거기에서 의미 찾아라가 아니라 정말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잖아요. 네. 그 고통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뭘까요?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돼? 왜 내가 이 고통을 경험해야 되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고통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고통의 의미와 이유를 알지 못하게 절망한다고. 왜라고 묻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죠? 라고 묻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빅터 프랭클 박사는 니체라는 철학자의 말을 인용했죠.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삶의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거는 이 고통이 앞으로 지속될 것 같다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절망하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고통의 이유가 있다는 걸 알거나 혹은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으면 아마 지금 절망하지 않고 희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삶을 돌아보니까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너무 많아서 왜 나한테 이런 고통? 나이 들어서 가서 공부하려니까요. 언어도 안 되는데 그렇죠.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참 많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삶을 고통 중에 있다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면 좀 삶을 이렇게 관조하면서 돌아보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경우 돌아보니까 그때 그 고통이 없어지면 큰일 날 뻔했다.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때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있구나 하고 깨닫는 경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의미들이 특히나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분명히 뭐 살아생일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희망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오지 않을까. 그래서 로고세라피를 희망의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고통은 또 필요한 것 같은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면 고통이 있어야 그 좋은 그 네. 반대의 개념을 더 알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것만 받는다면 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네. 고통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만큼 좋은 거구나 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또 것 같아요. 그렇게 알기도 하고 네. 사실은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고통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이제 고통의 의미를 찾는 거 너무 중요한데 고통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내고 있었고 이미 있었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내 삶의 의미를 인식하게 도와주는 굉장한 자극이다. 그렇죠. 네. 굉장한 자극이다. 근데 저는 그 말에 너무나 공감을 해요. 네. 그냥 편하게 살 때는 몰랐다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다시 한번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미 나도 모르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통이 인간을 근본으로 가게 하면서 정말 내 삶의 의미들이 뭔지를 인식하게 도와주는 아주 좋은 자극인 것 같아요. 자, 1995년에 교황청에서 발표한 네. 의료인 헌장이라는 문헌이 네. 있는데 거기에서도 로고테라피라는 말이 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력 자살, 조력 안락사 네, 이 네. 문자도 이제 대두가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 상담할 때도 이런 말기 환자나 죽음을 네. 앞둔 분들한테 네. 그런 존재 가치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로고 테라피 어떤 방법을 네.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호스피스 강의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네. 와서. 그 정말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내 삶이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 옆에서 조력할 수 있는 분들이 호스피스는 이제 물론 가족들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교육에 로고세라피가 정말 들어가는 게 아주 적합하다. 그 의미를 발견하냐 발견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 삶을 상실의 상태로 그냥 세상을 떠날 건지 네. 어떤 영적인 평화롭고 떠날 건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의미라는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대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이제 가끔씩 저희 부모님도 캐나다 가셨으니까 가끔씩 저랑 한국에 나오셨어요. 근데 친구분 남편분께서 어머니 친구 남편분께서 이제 말기암으로 집에서 이제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문병을 하러 가셨대요. 근데 말도 못 하시는 상태였는데 가니까 너무나 반기시면서 이러시더래요. 이렇게 글을 쓰셔가지고 내 아내가 나를 돌보느라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발 데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재밌게 놀다가 밤새고 와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국수만 끓여놓고 가면 전 먹으면 됩니다. 근데 그 사연을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엄마 친구 아직도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남편의 사랑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삶의 의미를 어떻게 살았고 뭐 대단하게 뭘 대의가 있고가 아니라 그냥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인간은 분명히 의미를 실현할 수 있고 존엄한 자기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런 면에 있어서 로고세라피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수 칠 뻔했어요. 박수를 좀 박수 쳐주면 한번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장님과 네. 이야기 나누면서 저는 계속 우리 신앙의 어떤 이제 의미 네. 또 네.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우리가 늘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있는 거는 네. 우리의 영적인 존재로서 그렇죠. 사실은 예, 예, 그 예. 영적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네, 분은 네.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이제 어떤가 이제 물을 네. 찾듯이 네. 우리도 하느님을 만날 때 우리 네. 삶의 의미, 신앙인으로서 더 확실하고 네. 더 기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네, 네.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좀 우울하고 힘들게 사는 분들은 네. 그 의미를 네, 네. 결국은 사랑,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네, 사랑이고 그렇죠. 하나님 네. 사랑,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네. 어떤 소명을 생각하면 더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채연 씨는 오늘 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뭐 네. 청년들이 들으실 수도 있고 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거를 왜 나한테만 이런 게 있지? 사실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듣다 보니까 그 고통 또한 다 의미가 있겠구나. 네. 그러면서 이미 내 삶에는 좋든 안 좋든 어떤 특별한 의미들이 있는데 내가 좋은 것만 발견하고 좋은 것에만 의미를 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부터 좀 시선을 바꾸기로 했어요. 네, 네. 네, 그냥 제가 하루 종일 만나는 의미들에 더 감사하고 그걸 조금 더 네. 이렇게 세세하게 선생님 말씀 네. 주신 관점으로 좀 네. 바라보려고요. 그럼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것 같아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 절망이 아니라 희망. 희망으로 네,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주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고 오늘 이렇게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스한 어느 좋은 날 거리를 걷고 있을 때에 내 눈에 스친 모든 것 놀라운 그분 사랑 아름다운 이 모든 것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이 거리를 너와 함께 하면 더 좋겠어 때로는 잦은 어려움 힘든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때마다